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교재 4장 155쪽부터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어셈블리어 첫 시간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셈블리어 두 번째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어,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일 것 같습니다. 고급 언어와 어셈블리어의 차이점. 고급 언어와 어셈블리어의 큰 차이점이 뭘까? 지난 시간에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보시는 언어가 이제 C 언어죠. C 언어입니다.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 숫자가 음수인지를 체크하고 음수이면 다시 음수로 만드는, 즉 양수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가 페빗 가상머신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셈블리어 코드를 작성한 건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 기계와 고급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많은 차이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변수 기능이 기계에는 없었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쓸 때 그 데이터의 주소를 일일이 프로그래머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구조, 기계에서는 뭐 if문 또는 반복문 등을 써본 적이 없죠. 그래서 크게 변수와 저구조, 나중에 뒤로 나가면 C 언어를 배우셨던 분은 포인터니 또는 뭐 동적 메모리 할당이니 등등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건 좀 고급 기능이고, 가장 필수적인 기능 중에 두 가지 큰 차이점은 이 두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심볼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볼을 이야기했었죠. 제가 변수라고 않고 심볼이라고 한 이유는 변수와 심볼이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C에서 고투문 등의 심볼을 썼던 분은 해당하는 심볼은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건 아니죠. 그 변수가 서는데 위치를 표시하는 거라서 심볼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아서 제가 심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가 작동이 될 때는 어셈블러가 어셈블을 하죠. 투패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코드를 쭉 읽어가면서 끝이 콜론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찾으면 이놈을 심볼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해당하는 심볼을 심볼 테이블에 넣습니다. 심볼 테이블에 넣을 때는 해당하는 심볼의 이름과 그 심볼이 선언된 주소를 같이 기억하죠. 그리고 세컨드 패스, 두 번째 패스에서 어떤 심볼이 사용되면 그 심볼을 심볼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바꿔 넣죠. 뭘 넣어요? 그 심볼의 주소 값으로 넣습니다. 이게 이제 심볼이 어셈블리 언어에서 구현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다른 점, 변수 또는 심볼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어문을 할 겁니다. 제어문,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는 문이죠.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문입니다. 크게는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조건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복문도 조건을 체크해서 역으로 순서를 올려주는 거니까 반복문도 조건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C 코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페빗 가상머신의 어셈블리어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받고 양수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지난 시간에 브랜치문을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봤던 브랜치문은 무조건 분기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판정하지 않고 뒤에 있는 오퍼랜드 주소값으로 무조건 분기하죠. 그래서 무조건 분기문입니다. CS의 고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많은 문장들이 다 조건 분기문입니다. 근데 뒤에 전미어가 붙죠. LE, LT, EQ 이렇게 붙습니다. 약자인데요. LE는 less than or equal to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라고 두 가지를 비교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LT는 less than 작으면, EQ는 같으면 equal, N은 not equal, 뭐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밑에 B나 C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B나 C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또는 캐리가 발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수업 중에는 따로 소개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작거나 같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작거나 같다 하면 이란 말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비교 대상이 0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면이죠.
어떤 값이,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란 말은 그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조건 분기문은 0과 비교한다. 비교 대상은 0인데 어떤 값을 비교하는지는 코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계속 설명드렸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어셈블리 코드입니다. 여기는 주석이고요. 여기는 실제 어셈블리 코드가 어셈블 되고 나서 생긴 오브젝트 코드. 그리고 여기는 어드레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코드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각 코드의 시작 주소를 매겨 놓은 겁니다. 각 코드의 시작 주소를 매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이백 가상 머신에서 코드를 입력하실 때는 이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줄씩 보겠습니다. branch main이라고 합니다. 심볼이죠. 그래서 아마 심볼이 여기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요 사이의 영역은 데이터 선언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block2라고 말하면 2바이트를 메모리를 확보하고 0으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심볼을 붙였습니다. 그 2바이트를 넘버라는 이름으로 쓰겠다라는 신호죠. 데시멀 인풋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10진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다이렉트 모드로 넘버 번지, 그러면 3번지와 4번지에 저장이 되겠죠. 숫자는 2바이트로 저장이 됩니다. 숫자 하나는. 그리고 로드 A 합니다. accumulate에 로드를 하는데 다이렉트 모드로 넘버 번지에 저장합니다. 지금 여기가 뭘 할까요? 옆에 주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받은 숫자가 0보다 작은지를 체크하려고 해당 숫자를 CPU의 accumulate register에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BR, branch, GE 크거나 같으면, 비교 대상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이죠. 이 비교 대상은 뭘까요? 모든 조건문에 비교하는 것은 바로 이전 연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드 A라는 연산의 결과는 A 레지스터 값인 셈이죠. 그래서 로드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니까 요 두 문장이 해당 if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분기문은 비교 대상이 0인데 이전 연산 결과와 0을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크거나 같으면 end if로 바로 브랜치 해버립니다. 그렇다는 말은 뒤따르는 3개의 인스트럭션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3개의 연산은, 3개의 인스트럭션은 음수를 다시 양수로 바꿔줍니다. 음수를 다시 양수로 바꿔주려면 넘버를 다이렉트 모드로 A에 로드하고 negate라는 음수로 만들어주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 레지스터 값을 negate하고 다시 A를 넘버 번지에 스토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음수가 다시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넘버 번지에 있는 것을 데시멀 아웃풋하고 출력하고 스탑, 엔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면 많이 느끼셨겠지만 본인이 직접 라이팅 할 때는 힘들더라도 리딩 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이걸 이해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페이백 가상머신 가셔서 안 보고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중에 중복된 코드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 한 줄이 없어져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동일한 한 줄이 있습니다. 뭘까요? 똑같은 줄을 찾으면 되겠죠. 문제가 너무 심플한데 load A라는 statement, instruction, 여기 load A라는 instruction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은 빠지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2번째 로드의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때의 A 값은 요 A 값, 1번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고 난 후에 A 값과 동일하죠. 왜? 요 중간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A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인스트럭션은 빠져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코드 최적화입니다.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여러 고급 언어들에 따라서 컴파일러에 옵션이 있습니다.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뭐 또는 스피드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컴파일러가 똑똑하다면 코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실제로 어셈블리어나 기계를 잘 하시는 분이 작성한 코드와 고급 언어로 작성하고 그걸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로 바꾼 코드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고급 언어와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의 차이점 많이 있죠. 우리 CS만 해도 if, else문, 스위치문, 반복문들, 함수 호출, 동적 메모리 할당 등 많이 있을 텐데, 당연히 패빗 가상 머신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배우기로 하죠. 우리가 처음에 목표였던 것은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배워서 CPU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원리를 공부할 수 있기 위함이었으니까 우리는 진도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 구조를 계층 구조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로직 게이트 레벨, 논리회로죠. 논리회로 상에서 기계어가 작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계어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addA라는 기계어가 한 클락의 논리회로 상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밑에 마이크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계어가 여러 개의 마이크로 코드로 분할돼서 그게 논리회로 상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업 중에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아마 컴퓨터 구조론이라는 과목을 배우시면 배우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운영체제가 있죠.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운영체제 위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셈블리어는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C 코드다 하더라도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당연히 어셈블리어 코드는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언어가 인스트럭션이 데시멀 인풋 또는 데시멀 인풋 또는 데시멀 아웃풋입니다. 10진수를 입력받거나 출력하는 인스트럭션은 기계어 레벨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C를 배우시거나 파이썬을 배우면 printf나 print 함수, 그 기능을, 그 함수를 제공하려면 기계어가 몇 줄이 되어야 될까요?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산 하나를 기계어 레벨로 제공해 주기가 불가능하다고요. 거의. 그래서 그런 놈들은 운영체의 도움을 받아서 어셈블리어 레벨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기법을 시스템 콜이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2장이었나요? 인터럽트 이야기할 때 소프트웨어에 의한 인터럽트 단어만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데시멀 인풋이나 아웃풋 같은 것들은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 콜이라는 방법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그리고 그 어셈블리어 레벨 위에 고급 언어가 있고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고급 언어로 작성이 되는 거죠. 요 그림을 사실은 앞장에서 2장쯤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에서야 설명을 드립니다. 네, 4장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4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숫자 표현에 대해서 배웠던 3장 내용을 이제 4장에서 실제 써먹기 위해서 기계어를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기계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웠나요? 우리가 기계어를 배우고 바로 어셈블리어를 배운 게 아니고 위에 논리회로라는 걸 배웠죠. 제가 이 순서 관계도 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기계어를 배우고 나서 그 기계어가 실제로 하드웨어 상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생각해 본 후에 기계어의 단점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뭐가 남았죠? 고급 언어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급 언어를 설명드릴지 많이 고민하다가 한 2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5장 강의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